자, 세법 개론 몇 장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챕터 3 소득세 연습 문제 풀이.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좀 못하고 남은 거 여기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4쪽 46번을 보세요. 46번을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어요. 박재경 씨의 총급여는 4천만 원이다. 올해 본인은 의료비로 50만 원을 지출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어머니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200만 원이 있었다. 박재경 씨가 어머니는 근데 62세네요. 박재경 씨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본인 의료비 50만 원 전액 대상입니다. 15% 물론 이제 그 중에 15%이긴 하지만 전액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전액이 되는 경우는 본인 또는 65세 이상 이 부양가족, 그다음에 장애인 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이런 거죠. 난임 부부 시술비 이런 것들은 이 전액 대상이에요. 본인 거니까 전액 대상이 되는 거네요. 전액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의료비는 일단 전액 대상이 되는 거 50만 원 전액이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65세 이상이 아니시죠. 62세니까. 그러니까 총급여의 30%를 초과하는 것과, 자, 그거는 총급여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 2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총급여의 33%를 빼줘야 돼요. 총급여 4천만 원, 4천만 곱하기 3%를 한 거를 빼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700만 700만 한도니까 700만 중에서 작은 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거에 15%가 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금액이 됩니다. 저 이게 3%가 120만이니까 여기가 80만이고, 그렇죠? 80만하고 700만이면 80만이네. 그러면은 50만 더하기 80만 50만 더하기 80만 곱하기 15%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19만 5천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19만 5천 원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47번 봅시다. 47번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니까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인 3세의 딸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보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육비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네요. 자녀 세액공제 첫째, 둘째 15만 원씩 해주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한 명씩 더 남은 1인당 30만 원씩 해주는 거 기본 공제에다가
다자녀인데 6세 이하가 있으면은 2명 있으면 15만, 2명 초과하면 1인당 15만 원씩. 또 출산 입양하면은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 이런 식으로 공제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3번 읽어보면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한다. 그렇죠? 4번 자녀의 경우 인원의 제한 없이 공제한다. 그렇습니다. 인원의 제한 없어요. 계속 세액 공제. 자녀 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인당 30만 원씩 계속 해주잖아. 응?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2번 지금 설명한 거 잘 들었을 텐데 혹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또는 앞에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스톱하고 가서 유튜브를 동영상을 스톱하고 앞에 가서 내용을 본 다음에 다시 플레이해서 이제 48번은 공부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48번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중학교 수업료 대상입니다. 대학교 등록금 대상입니다. 학교 버스 이용료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실기 지도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49번. 저거 이상하게 써졌네. 49번입니다. 49번. 김한일 씨가 자녀 교육비로 유치원아 한 명에 대해 80만 원, 중학생 한 명에 대해 370만 원, 대학생 한 명에 대해 4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유치원 80만 원 전액됩니다. 300만 원 한도 한인 거니까. 다음에 중학생 370만 원이면 300만 원 한도니까 300만 원. 대학생 400만 원이 900만 원 한도니까 400만 원 전액. 그래서 이제 곱하기 15% 해가지고 세액 공제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얼마요? 780만 원 곱하기 11% 15% 하니까 111만 7천 원이 117만 원. 117만 원. 117만 원입니다. 117만 원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다음에 50번. 지정기부금 대상이 아닌 것은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이에요. 노동조합이 지정기부금이에요. 장학단체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입니다. 3번 수재의원금은 법정기부금이에요.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지? 국방헌금 또는 위문헌금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지원금 이런 거 줬으면 법정기부금이에요. 수재의원금 법정기부금입니다. 51번 됐습니다. 김한일 씨의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는 4천만 원이고 해당 과세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은 1,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근데 단신용카드 사용분 중 전통시장 사용 금액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없다. 다 15% 해당자다. 이런 말이죠. 15% 해당자다. 자, 일단 총급여의 25% 초과분이 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니까 총 급여에 일단 이 사람 신용카드 사용 금액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인데 거기서 빼기 총급여 4천만 원이네. 4천만 원 곱하기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75만 원이 나옵니다. 75만 원. 일단 이게 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근데 그냥 다 해주는 거 아니고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자 300만 원 또는 총급여의 20%가 4천만 원 곱하기 20% 하면 얼마 이게? 800만이지. 248이니까 800만.
그래서 그러니까 800만원과 300만 중에 작은 거니까 한도가 300만이야. 한도 안에 금액이니까 75만 원 그대로 소득공제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2번입니다. 52번이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신용카드 사용분 중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없다. 30%짜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일단 이것도 역시 1930만 원, 3천만 원 줬으니까 1925% 넘어야 되고 신용카드 사용 1250만 원이네. 그래서 1250만 곱하기 일단 또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1250만 빼기 1925% 3천만에 25% 해주게 되면은 이것도 75만이네. 75만이 일단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한도 가야 돼. 한도 300만하고 1900의 20% 3천만 곱하기 20% 얼마냐? 600만이죠. 600만 그러니까 300만이 한도고 75만 한도 내 금액이니까 75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53번입니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인세법상에서 이제 세무조정 후 벌어들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과 소득세법상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의 사업 소득과 어떻게 틀리냐,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해봐라 그런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은 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야. 자, 그래서 1번 보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은 소득원천설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계산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번 동일한 경영성과를 가정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조세 부담은 항상 동일하다. 개인의 소득세율하고 법인의 법인세율이 세율이 틀리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동일하지 않죠. 3번 사업소득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사업과 관련 없는 행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각 사업연도 소득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해당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순금과 입금으로 인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54번입니다. 54번. 김한일 씨의 소득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은 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250만 원, 근로소득 산출 세액이 300만 원입니다. 자,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세금을 계산해서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외국 납부 세액이 250만이니까 250만을 공제해 주긴 하는데 한도가 있어. 근로소득 산출세액 중에서 종합소득금액과 국외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여기는 이제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더하기 3천만이죠. 2천만 더하기 3천만인데
국외 근로소득인 3천만 원이니까 국외 근로소득의 비중만큼 이 중에 5분의 3은 이 근로소득 산출세액 300만 원 중에서 5분의 3은 외국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거야. 응?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외국 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더 공제해 줄 수는 없고 그 한도 내에서 외국에 낸 것을 그렇다고 외국에 그보다 적게 내고 왔으면 또 그것만 공제해 주겠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와요? 이게 180만 원이야. 5분의 3이 5분의 3 180만 원 3, 3은 9 3, 3은 9에다가 90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얼마예요? 나누기 180만 원 맞잖아. 180만 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55번입니다. 55번. 2016년 1월부터 근무를 개시하여 2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한일 씨의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일 때 퇴직소득 결정세액은 얼마인가? 퇴직소득 결정세액은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자, 과세 표준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됐냐면 퇴직소득 그 총수익 금액 빼기 근속연수를 공제했어요. 근속연수 공제를 하고 여기다가 12배수 연분을 합니다. 20분의 12를 해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환산 급여가 계산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환산 급여 공제를 해줘요. 환산 급여 공제를 해주고 그러면 이게 퇴직소득 과표예요. 이게 퇴직소득 과표야. 퇴직소득의 과표. 퇴직소득 과표인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이것이 2천만 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2천만 원이라고 그랬지? 2천만 원이다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이다. 그럼 이제 여기다 기본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기본세율 65, 24, 35, 38, 40 기본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거 1200만 원 초과니까 그 72만 원 더하기 800만 원 곱하기 15%에서 120만 원.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 여기다 이제 기본세율인데 기본 세율 곱하는 거요. 기본세율 곱하는 건데 그 기본세율 2천만 원이니까 1200만 원까지 6%면은 72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나머지 800만 원 곱하기 15% 하면 120만 원이에요. 720만 원 아니고 72만 원. 72만 원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192만 원이 일단 그 기본세율을 곱한 환산 소득에 대한 세금이야.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곱하기 12분수 연승을 곱해줘야지. 12분수 연승 20년이잖아. 20년을 곱해주면 12분수 연승을 곱해주게 되면 300
20만이 나옵니다. 320만. 그래서 320만. 퇴직소득 결정세액은 얼마인가? 어디로 갔어? 320만 답이 없어? 퇴직소득 결정세액은 얼마인가? 답이 없어. 자, 이거 12분수 연승 해줘야 돼요. 환산소득 과세표준은 아직 환산소득에 대한 거예요. 문제 틀렸어요. 320만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6번을 보세요. 56번 문제. 그래서 1, 2, 3, 4를 고쳐. 1번을 55번 말이야. 1, 2, 3, 4를 1번을 115만 2천 하고 2번을 120만 하고 3번을 192만 하고 4번을 320만 이렇게 1, 2, 3, 4를 고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 퇴직급에 해당한다. 그렇죠. 다음 2번 근로소득 제공에 따른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그렇습니다. 3번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지 않고 받는 퇴직유로금이나 퇴직공로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근로소득이 된다 그랬어요. 퇴직금 지급 규정 밖에 받는 것은. 4번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3번이 답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 57번부터 다른 파일로 하도록 하겠어요.